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날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방금 전 쭈니맨이 주식 투자하는 얘기 들으면서 엄마 아빠랑 좀 싸우는 집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봤습니다. 엄마, 나도 중학생인데 난 왜 몇천만 원이 없는 거야? 지금까지 받은 내용돈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집도 있을 거고, 아마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쟤 좀 봐라, 유치원비부터 자기가 벌었었다고 하지 않니? 이런 말씀도 하실 텐데, 아이 뭐 괜찮아요. 오늘부터 1일이니까요. 이번 어린이날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 둘 현명하게 해보면 되죠. 그래서 어린이날 특별히 모신 분 계십니다. 염블리로 더 유명한 분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염 부장님도 그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중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생은 어떻게 어린이날 선물 면제입니까? 아니 근데 되게 저는 이제 그 저희 딸이 며칠 전에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왜 선물 안 주냐고 갑자기. 그래서 그쵸. 야, 너 중학생이잖아 그랬더니만 그런 게 어딨냐고. 아직은 자기는 어린이다. 그렇죠. 그 중학교 1학년은 만으로 네. 하면 초등학생하고 나이가 맞아요. 같다는 거 네. 꼭 염두에 둬야겠는데, 조금 전에 쭈니맨 저희가 방송 같이 했는데 이 친구도 초등학생 때부터 주식을 시작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거든요. 네. 염 부장님도 쭈니맨 아신다면서요. 네. 어떻게 아니 저는 아시는- 이제 직접 본 건 아니고 네. 이제 워낙 그때 한번 좀 이슈가 또 됐잖아요. 초등학생 이렇게 또 주식 투자해서 수익도 내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기사도 보고 어. 영상도 좀 찾아봤거든요. 야. 뭔가 좀 자질이 보여서 나중에 회사로 데려와야겠구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장님 되시면 쭈니맨을 영입하실 계획을 네. 지금 염블리의 빅픽처인데, 그러고 보니까 부장님 따님도 쭈니맨처럼 그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셨나,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큰 손입니까? 아니 근데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계좌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아니 저희 이제 뭐 와이프하고 딸까지 계좌도 다 관계자라서 그렇군요. 네, 관계자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감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딸한테는 한번 그런 걸 사고는 싶은데 제 직업이 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 딸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주식 관심 있냐 뭐 이런 거에 물어봤더니 아직은 아이돌밖에 관심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네. 굳이 억지로 또 시키긴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장님. 네. 애초에 BTS랑 경쟁하려고 한 그 시도 자체가 네. 약간 이 좀 무리한 투자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 그래도 그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도 정해진 계좌로 특정 종목은 거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못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못 하고 ETF는 가능한데 개별 기업은 이제 매매를 못 하고, 다만 이제 저처럼 정보를 뭐 제공하거나 고객 대면을 안 하는 그런 직군에 있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반인들처럼.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도 이번 어린이날에 선물을 뭘 사주면 좋을까 했는데, 아들도 항상 제 방송을 거의 강제로 듣게 되잖아요. 강제로요? 네. 강제로 듣게 네. 되니까 그 주식 사주세요 해서 저도 주식 사줬거든요. 네네. 이 친구도 ETF 몇 개 뭐 해서 네네. 투자하고 있는데, 아빠의 마음이자 주식 전문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한 업종을 추천해 주신다 해서 염블리 아빠가 자녀를 위해 추천하는 업종 10선 우리가 요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먼저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그 업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좀 관심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4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자녀들이 좋아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 아이돌 얘기도 했지만 뭐 거기에 관련된 업종도 있을 거고, 그다음 본인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래 희망. 그럼 당연히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나는 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또 업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뭐 생각은 많이 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제일 잘 만드는 거. 한국이 잘 만드는 거. 네. 그게 또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근데 기업의 주가라는 게 사실 뭐 잘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한국이 세상에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요거 하나 잡아봤고 그다음에 주식은 사실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금처럼 또 안전한 업종들이나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네. 찾아보면. 그래서 좀 안정성을 또 강조 한번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예금처럼 안전한 기업. 그래서 한 요 4 가지 카테고리로 일단 한번 생각은 해 봤습니다. 네. 아 이거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기준들인데 첫 번째 그러면 기준이 마음에 들어요. 자녀가 좋아하는 건 요건 대충 추려질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생은 좀 다를지도 네.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말씀해 주신 아이돌 그리고 저희 집 같으면 게임 게임. 맞아요. 또 먹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인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 딸도 그렇고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거든요. "너만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다 아이돌. 아 여기서 그렇다는 거는 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 아이돌을 네. 다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공통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 관련해 가지고 역시 그 연예 기획사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네, 우리나라 3대 기획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그 BTS, 간판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1등 기획사로 바뀌었는데 자기가 한번 이제 좋아하는 뭐 연예인들이 있는 소속돼 있는 엔터사죠. 엔터사도 이렇게 한번 매수를 해 보는 것도 괜찮고 다만 이제 각각의 이 4 개의 회사가 대표인데 대표적인 게 그것도 한번 자기가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음. 기획사는 이게 좀 강점이 있구나. 아 이 기획사는 여자 아이돌에 좀 강점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해외 쪽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한번 지금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제 좀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쪼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터사를 내가 무조건 좋아한다고 해서 '아 나는 이 소속 연예인이 여기 있으니까 이 회사를 사야지.' 이런 거보다도 물론 마음은 간다 하더라도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거죠. 사실 음. 그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그런 분석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비교 분석하는 거 상대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남자아이들은 그냥 뭐 저도 바로 게임 네.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게임사가 워낙 많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중에서 제 이제 팁을 드리면 역시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데 음. 보면 매출 순위 있잖아요. 잘 팔리는. 예. 거기서 그리고 장기간 흥행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어디서 만드는지 한번 고민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먹는 거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추천드릴 때 가장 그래도 무난한 게 음식료 업종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음식료 업종은 뭐 국내 내수 시장이랑 한계가 있어서 성장은 못 해요. 사실 성장은 막혀 있지만 네. 음식료 업종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예. 일단 먹고 예. 살아야 먹고 살아요. 되니까요. 우리가 네. 아무리 금융위기가 와도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그쵸. 예. 그리고 어차피 이게 물가는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이게 그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오르긴 올라요. 근데 그거를 바로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선 가격을 반드시 올리게 돼요. 근데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김치찌개 가격이 옛날에 5,000원, 4,000원 했는데 지금 7,000원, 8,000원 하잖아요. 근데 배추 가격이 떨어져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번 가격을 올리면 그냥 유지가 돼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은 이 물가 상승을 방어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좋은 게 그런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예요. 가격을 정가시킨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거부는 하죠,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일으키죠. 왜 올렸어?" 이렇게. 근데 결국엔 다 따라서 올리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 음.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장기 투자하기는 되게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도 뭐 과자나 뭐 이런 것도 많이들 좋아하겠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되게 좀 성격이 맞는 그런 업종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그 어려운 말로는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나오는 보도 자료에 상방 경직성 이렇게 네. 말하는 상방. 예. 가격의 상방 경직성 이런 것들이 있는 업종을 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게요. 이게 돼지가 올해는 없어서 오른다고 하는데 내년엔 돼지가 많아도 삼겹살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요거 참 네. 미스테리하다 이런 그니까 생각이 예. 드는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가수나 그룹이나 게임 요런 것들이 있다면은 사실 보통 물건으로 접근을 하게 그죠. 되거든요. 선물하면은 그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앨범 아니면 굿즈 이런 걸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아 요 주식으로 선물을 한다. 요것도 좀 신박하고 학교 가서 할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이 기획 내가 좋아하는 기획사 주주야.
나도 이제 한 주 있어. 그치. 내가 예. 이번에 BTS 그 전용기에 기름 한 두 방울 정도 내 네, 돈으로 맞아요. 넣었어. 예. 뭐 요런 얘기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장래 희망 요거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면은 맨날 물어봤잖아요. 네. 사실 뭔지 잘 모르고 대답하긴 네. 했는데 장래 희망과 관련돼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거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사실 그 예전에 X세대거든요. 그래 네.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뻔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너 뭐 되고 싶어?" 그럼 과학자, 의사, 대통령. 물리학자, 예. 미스 코리아. 맞아요, 맞아요. 다 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 이렇게 그 설문조사한 거 보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답변들이. 뭐 대통령은 사실 보이지도 않고 이제 많이 좀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도 역시 뭐 의사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내가 그래도 한번 의학 쪽으로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음. 친구들은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요즘에 발전하는 산업이 헬스케어잖아요. 아.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쪽인데 어차피 또 인류는 지금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고령화되기 때문에 네. 약에 대한 수요, 특히 신약에 대한 특히 우리가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이 친구들이 나중에 진짜 10 년, 20년 후에 진짜 의사가 됐을 때는 암이 일부 정복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내가 어차피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쪽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한번 그런 이제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렵죠. 사실 바이오라는 게 어렵긴 하지만 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큰 제약회사부터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네. 저는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막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참 작년만 해도 그 유튜버가 1 위였더라고요. 아유 저희 아들 학교에서는 여전히 여전히 1 위인가요? 네 1 등이고요. 예. 학교 참관 수업 갔더니 "제 그림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세요." 제가 네.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 있습니다. 여전하군요 네. 유튜브는. 근데 유튜브가 되고 싶은 건 이제 사실 그 유튜브를 이제 활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유튜브를 만든 기업에 투자를 해 보는 거죠. 결국에 사실 유튜브를 만든 기업은 원래 그 유튜브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 버린 거죠.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는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돼요. 네. 근데 그 기업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유튜브 덕을 톡톡히 봤더라고요. 엄청난 이익을 냈어요. 네. 그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독점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면 한번 구글 같은 기업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튜브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모델이 독특한 게 무료인데 이걸 사용자도 좋고 그다음에 이 회사 만들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도 돈을 벌고 네. 광고 수입으로 일부 그다음에 여기에 크리에이터라 그러죠. 이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일부 광고 수익 가져가고 보는 사람은 공짜로 보고 음. 이게 참 이런 비즈니스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광고라는 혹독한 대가가 네, 있죠. 맞아요. 맥을 딱딱 예. 끊어주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한번 이제 구글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뭐 그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또 약간 그런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네. 플랫폼.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이제 '배우가 되고 싶다.'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아까 이 엔터사도 좋지만 드라마 제작사도 한번 어. 고민을 해 보는 거죠. '내가 나중에 배우가 돼서 이 회사랑 작품해야겠다.' 예. 이런 회사를 미리 그죠. 골라보는 예. 거네요. 우리나라에 뭐 대표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을 한번 이제 나는 어차피 배우가 될 거니까 드라마 한번 관심을 가져 보면서 공부해 보면 또 재밌는 사실이 요즘에 옛날에는 드라마가 이랬죠.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무조건 지상파에서 봤어야 되잖아요. 공중파 삼 예. 사 공중파 3사 네. 아니면 그냥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뭐 항상 실시간으로 많이 봤잖아요. 실시간으로 많이 보고 재방송 편성표 맞아요. 그 신문의 맨 재방송. 뒤에 보면은 재방송 언제 하는지 예. 보여주잖아요. 그 요 놓치면 맞아요, 큰일 맞아요. 나고 솔직히 VHS 그 테이프로 아. 녹화도 많이 했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 기억나네요. 여쭤보고 갈게요. 부장님 대학 다닐 때 6번 나왔어요? 네? SBS. 6번 나왔죠. 아우 저 나왔어요. 때는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저 때는 네. 나왔습니다. 지상파 3사 시대에 네. 대학 다니셨군요. 예. 그래서 그 예. 배우가 드라마 제작사 어디에서 흥행하는 작품을 많이 만드는지 요거 보는 것도 포인트가 네, 되겠네요. 포인트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드라마 제작사가 사실은 그 공중파에 끌려다녔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중파가 절대적인 갑이었죠. 그쵸. 사실은.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공중파의 위상이 떨어지는 대신에
이게 뭐 넷플릭스라든가 OTT라 그러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이번에 뭐 디즈니도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월 정액을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서비스가 그 활성화될수록 드라마 제작사들은 몸값이 올라갑니다. 서로 음. 우리한테 달라고 하니까 그쵸. 좋을 수밖에 그리고 없는 거죠. 전작이 히트작이 많은 회사들은 예. 검증이 됐을 테니까 "우리 편성에 제발 들어와 다오." 맞아요. 할 거고 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히트작을 많이 낸 회사들이 손에 꼽힙니다. 그 네. 회사들 맞아요. 집중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 만약에 '나는 디자이너가 꿈이에요.' 할 예. 때 뭐 옷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산업 디자인을 할 수도 네.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를 좀 들여다보면 그리고 좋을까요? 디자이너는 정말 투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뭐 디자이너가 되고 싶을 때 또 하고 싶은 그런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대부분은 산업이 많을 것 같아요. 산업 디자인. 이게 그 주식 투자랑 연결을 해 봤을 때는 그러면 요즘에 또 우리나라 자동차가 옛날보다 좀 많이 팔리는 전 이유 중에 하나가 디자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정말 이뻐졌어요. 예뻐요. 네. 그러니까 외제차랑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게 좀 잘 나오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를 보면서 '아 나도 한번 저런 디자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또 스마트폰도 지금은 모양은 비슷비슷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나만의 한번 감성을 담아보는 디자인을 한번 해 보고 싶다거나 그럼 그렇죠. 스마트폰 뭐 만드는 회사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디자인하면 중요한 게 요즘에 가장 히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구 회사들. 예 아. 뭐 한 앱이 엄청나게 또 히트를 해 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따라하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 그 가구도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이잖아요. 어떻게 디자인.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이제 집에 보면 어쨌든 가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우리 집에 어느 회사 제품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뭐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아 이 회사 어때요? 나는 한번 가구 디자인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음. 그럼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연결고리를 지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부모님 생각으로 그냥 사 주세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아이가 뭔가 좀 관심 있는 걸 먼저 네. 얘기를 해봐 가지고 '어 얘가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어. 그쪽에 연결을 지으면 당연히 훨씬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자연스럽게 경제 공부도 되고 뭔가 이 투자의 의미도 찾게 될 것 네. 같은데 엄마 아빠 많이 듣고 계시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예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만약에 가구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내 책상을 어느 브랜드에서 예 샀는지 그 맞아요. 거부터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아빠가 자녀를 위해 추천하는 업종 10선 플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세계 어디다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것, 그런 종목 한번 골라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아마 초등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치만 조금 공부 또 관심 있게 한 친구들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이 잘하는 게요. 정말 이거는 절대 제가 국뽕이 아닙니다. 국뽕이 아니고 진짜 아니라고 예 합니다. 이건 진짜 네. 팩트만 말씀드리면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보는 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이게 우리나라 한국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나라들이. 근데 예를 들면 이탈리아나 한번 거기 뭐 스페인 같은 나라를 한번 음, 생각 그 나라들이 뭐 물론 이탈리아는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경제 대국이거든요. 그쵸. 스페인하고는 이제 우리나라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강했잖아요. 음, 근데 한번 그런 선진국과 비교를 해 보세요. 스페인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탈리아 하면? 플라멩고. 그죠? 뭐 그런 네, 거라든가 아니면 뭐 관광. 그죠? 관광 아니면 이탈리아 하면 또 패션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섬유 뭐 이런 것들. 또 거기에 교황청. 페라리 자동차 있으니까 자동차. 네. 근데 이런 거 강국인 거 알겠는데 그 뭐 올리브유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엑스트라 버진 예 올리브유 예. 그거 뭐 떠오르네요. 네. 파스타. 네. 그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사실 없어요. 그죠? 그러게요. 예. 근데 우리 한국을 한번 떠올려 보자 이거죠. 한국은 보세요. 반도체 세계 1 등이죠. 배 하면 배도 세계 1 등이에요. 네. 자동차 세계 5 등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지금 우리나라에 옛날에 없던 모델이죠.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나 네. 네이버 같은 게 새로 또 생겨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옷도 잘 만들어요. 예. 맞아요. 옷도 잘 만들죠. 철강도 하죠. 화학도 하죠. 아니 그러니까 다 해요. 음식료도 잘 만들어요. 아 뭐 이렇게 완벽한 나라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네. 한두 개는 그러니까 아까 이탈리아처럼 어느 특정 섹터를 잘하는 나라들은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웬만한 산업을 그러니까 골고루 잘하는 나라가 사실 한번 이게 전 세계에 찾아보면요. 중국, 한국, 대만, 일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드물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기 때문에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저는 미래가 되게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중에서 한국이 이제 1 등하는 것들만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이제 대표적인 게 배. 옛날에는 배 하면은 일본이 1 등이었는데 네. 이제 조선하면 한국이 무조건 1 등입니다. 뭐 중국하고 다투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력에서는 배가 한국이 1 등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배가 앞으로 많이 여전히 뭐 해상에서 많이 배가 쓰일 것 같다. 그러면은 '한국의 조선 회사들이 계속 좋아지겠구나.'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IT 기기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는 한국이 단연코 1 위입니다. 음. 2개 기업이 압도적으로 1위 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제 뭐 미국의 A사를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진짜 점유율 면에서는 우리 한국의 S그룹이 1 위잖아요. 예, 그렇죠. 스마트폰 하면. 네. 그리고 전기차도 잘 만들어요. 옛날에는 사실 그 전기차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전기차도 잘 만들고 요즘에 그 우리 한국의 그 프리미엄 자동차 중에 하나죠. 그 타이거 우즈를 살렸던. 아. 예. 그 정도로 이제는 안정성까지 예, 갖췄고. 그리고 교육하면 또 한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내가 교육 쪽에 우리나라가 1 등이라면 온라인 교육회사 많으니까. 음. 그리고 또 수소 요즘에 잘 나오는 거. 수소도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1 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찾아보면 되게 많지만 몇 개만 골라 드렸지만 이 한국이 1 위 하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10 년, 20 년에도 계속 저는 1 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 우리는 오히려 선택지가 많아서 '아이 뭘 고르면 그러니까 그게 좋을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업황 좋아집니다. 지금 경기 살아나면서 네. 해운주 올라가는 거, 운임 올라가는 거 이거 무관치 않고 말씀해 주신 뭐 반도체 모자라서 난리라고 하고 네. 스마트폰은 계속 사용이 될 거고 무엇보다 이거는 교체 주기가 짧은데 되게 비싸다는 게 네. 강점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사실 투자는 수익률 요걸 사람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야. 내지는 네. 난 조금 더 큰 리스크를 지더라도 좀 더 크게 벌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애한테 한번 추천을 해 보고 싶어.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기준을 좀 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선택은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큰 리스크 없이 그래도 수익은 좀 적더라도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일단 주식의 속성대로 한번 좀 크게 베팅을 해 볼 거냐. 대신에 잃는 것도 많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잘못 판단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필요 있는데 사실 둘 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포트폴리오 그래서 아. 하는 거니까 그냥 분산하는 거죠. 하나는 좀 절반은 조금 안정적인 거, 절반은 리스크가 있던 내가 좀 비록 큰 손해를 보더라도 뭐 안정적인 것을 또 만회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음. 대신에 됐을 때 굉장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도, 네. 그래서 섞어서 하는 것도 사실 좋아요. 저는 사실 섞는 걸 좀 권유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양념 반 후라이드 네 반으로. 맞습니다. 네. 그 굳이 둘 중에 뭐가 맛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만 네.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안전한 기업으로 간다 네. 하면은 어떤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는 대표적으로 지금 돈을 잘 벌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의 경쟁 구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안전한 산업은 누가 봐도 은행이죠.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 어차피 경기는 네. 계속 좋아지면 은행은 어쨌든 금리는 영원히 저금리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음. 또 금리는 올라가고. 그리고 은행주의 장점이 어쨌든 막대하게 돈을 버는데 그거를 주주들한테 또 일부 돌려줍니다. 네. 그거를 이제 배당이라는 형태로 돌려주는데 우리 가정 은행에 예금을 넣어 놓으면 1% 이자를 받지만 은행이라는 기업을 하나 딱 사게 되면 1년 동안 나한테 5% 배당을 해 줘요. 어. 그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굳이 은행 예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절대 망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주가가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은행이라는 게 좀 약간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또 할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고평가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뭐 사실 은행이나 뭐 보험회사, 이게 절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음식료 같은 회사들, 이게 음. 어느 정도 자기들만의 리그를 구축했는데 꾸준하게 돈을 버는, 대신에 고성장은 안 해요.
그러니까 성장은 안 했기 때문에 정신이 천천히. 혼미할 정도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지만 네. 요쪽으로 가시면은 큰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러면 가끔 이쪽에서는 이른바 잭팟이 터지지만 원금 손실에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네. 업종은 뭐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고성장하는 섹터인데 일단 첫 번째가 전기차. 2 음. 차 전기차 중에서도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네.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전 세계 탑 6 개 기업 중에 한국만 3 개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요. 정도로 경쟁력은 있는데 문제는 요즘에 이제 그래서 주가들이 사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어차피 이제 모든 차가 다 전기차로 바뀔 거예요 10년 후에는 많은 차들이. 근데 배터리가 무조건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마저도 "우리 스스로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래 버리니까 주가 변동성이 되게 커졌거든요. 근데 미래를 모르잖아요. 네. 여기서 배터리 그 자동차 회사들이 뭐 "와 우리 못 만들어. 포기할게." 이러면 음. 더 가는 거고 네. 진짜 만들어 버리면 이게 이제 먹는 파이가 줄어드는 거죠. 좀 예. 곤란해지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 8 조각이 네. 있는데 그냥 나 혼자 2 조각 먹다가 이제 1 조각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반만 먹을 수도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갈지. 그렇게 될지 아니면 그 예. 친구가 다른 거 먹고 와서 배가 불러서 피자는 예. 양보하게 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어느 정도 파이를 먹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2차 전지는 또 가요.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성장하는 산업은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시점에서. 전기차는 무조건 가니까. 근데 거기서 서로 이제 그 세력 다툼을 하는 건데 그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요거는 계속 좀 관찰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리스크가 제일 큰 거는 바이오 같아요. 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신약 개발에 성공을 했을 때는 엄청난 수익을 내겠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 보면 아직까지 제대로 성공한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쵸. 보통은 3 상에서 "잘 안 됐습니다." 공시가 그렇게 맞아요. 뜰 때가 예. 많죠. 근데 대신에 그 성공했을 때 그 주가 상승은 뭐 그냥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바이오도 저는 뭐 리스크를 내가 짊어질 수 있다면 네. 아주 조그마한 비중으로는 내가 그냥 이 돈 있는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좀 공부를 해 가지고 왜냐면은 어쨌든 이 정도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했는데 그 기업이 진짜 성공을 하면 주가가 보통 10 배씩 가거든요 사실은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이. 근데 바이오가 요새 그 대차장구가 늘어나 그래 가지고 가지고 공매도 때문에 좀 걱정되지 근데 않아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2017 년도 18 년도에 바이오 전성 시대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때 주가 10 배, 15배 간 기업들 많아요. 근데 그때 공매도는 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됐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공매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큰 흐름에서는. 근데 어. 지금은 이제 워낙 오래간만에 공매도가 풀리다 보니까 충격을 받고 또 바이오 지금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결국에 저는 갈 기업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엄마랑 그 아들이랑 앉아서 요렇게 합의를 보시죠. 안전한 거는 지금 엄마 눈으로 고르고 예. 그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건 "엄마가 일단 사줄 테니 뒷일은 부탁한다. 10년 뒤에 네가 어른이 되면 AS를 하렴." 네. 이거 어때요? 아우 이거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예. 엄마가 뭐 뒷일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해서 그래요. 오늘 어린이날 특집으로 그 아이들이 장기 투자하면 좋을 만한 업종들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이게 결국은 돈 번다는 거는 팔아서 내 통장에 꽂혀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익절해?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 몇 퍼센트 벌면 익절한다. 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자녀들이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하고 투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건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은 내가 앞으로 좋아질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기업을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저는 이제 특히 직장인분들 왜 주식 투자 자꾸 하라고 권유드리냐면 직장인 월급만 가지고는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노를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는 사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사업하려면 역시 또 내가 그 사업을 알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업체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 주주의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분을 갖고 이 회사가 성장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걸 이제 나도 같이 돌려받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주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만약에 어떤 기업을 매수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운 좋게 막 한 달 만에 50%가 난 거예요. 그럼 팔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매매를 하게 돼요. 아. 이게 뭐 이렇게 돈 벌기가 쉬워?
가지고 나는 사기만 하면 뭐 10% 나니까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난 황금의 손이야. 예. 근데 결국엔 그건 사실 운인 경우가 되게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엔터사를 만약에 샀어요. 내가 이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돌이 이 엔터사가 돈을 계속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제 나도 나이 인제 학생이 나이가 들면서 또 아이돌들도 세대 교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투자했던 이 아이돌 기획사가 계속해서 돈을 또 잘 벌고 히트 이제 아이돌을 계속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럼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내가 그러니까 투자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돌 그룹이 성장할 것 같고 기획사가 같이 성장할 것을 투자를 했는데 반대로 생각보다 성장을 못하고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이 은퇴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은퇴를 했는데 그다음에 후속 주자가 생각보다 안 돼요. 히트를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한번 내가 매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이 사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아. 이거를 그냥 주가를 보지 마시고 네. 이 회사가 지금도 여전히 비즈니스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럼 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가 등락에 연연하실 필요 없는데 근데 뭔가 좀 삐걱거리거나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반대로 간다거나 좀 뭔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왜냐하면 기업은 너무 많거든요, 이 그렇죠. 세상에. 그래서 매매 관점보다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익절이든 뭐 아니면은 손절이든 저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길게 말씀 들었는데 큰 그림 보라는 얘기로 알아들었어요. 네. 네. 빅픽처 오늘의 주신 키워드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 주식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이 기업도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것도 많아요. 근데 저는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왜 주식시장이 존재하는지 그걸 알면은 또 경제관념도 생기는 거니까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여기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네. 당연히 아이들도 보겠죠. 야, 저렇게 쉽게 돈 버는 게 있구나. 그 아. 생각이 빠져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 이게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투자가 아니라 순간 투기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가면 또 굉장히 부작용도 생길 수 네. 있으니까 그거를 주가 오르고 내리고를 절대 보지 마시고 올라가면 당연히 기분 좋지만 '이 기업이 왜 이렇게 가치가 올라갔을까?' 음.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해 보세요. 거기에 정답이 있거든요. 이 기업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고 지금 뭘 하고 있고 뭐 지금 잘 가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냥 단지 올라서 수익 나서 기분 좋다. 예,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엔 나중에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되고 도박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네. 기업 본연에 한번 가치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올라서 이게 도박으로 갈까 봐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네. 그건 안 된다고 네. 하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보는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사업 체험을 한다. 네, 맞습니다. 굳이 이 놀이공원 가서 직업 체험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오늘 미래 주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회사 후배 사원들을 네.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팁을 주신 염승환 부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따님하고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